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마쯔와 신기한 돌입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쯔와 신기한 돌은 마르쿠스 피스터의 1997년 작품인데요. 마쯔 시리즈가 마쯔와 신기한 돌은 1997년 작품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마쯔와 신비한 섬 하는 작품이 나왔죠. 네. 이 마쯔와 신기한 돌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수채화 기법과 홀로그램 기법, 즉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지개 물고기에 보면 무지개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반짝이는 비늘 있지요. 네, 그게 홀로그램 기법인데 그런 식으로 여기 마쯔와 신기한 돌에도 예, 홀로그램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에는 이 작가의 작품은 예,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네, 무지개 물고기에는 예쁜 무지개 물고기, 네, 그리고 펭귄 피트에는 펭귄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 마쯔는 예, 생쥐가 등장하고 있죠. 네, 이 작가는 주로 주제가 우정이나 나눔의 기쁨, 인내, 평화 등을 주제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책에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환경 보호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이 작가는 에르바상이나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스위스 어린이 도서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작가가 스위스랜드의 스위스 사람이기 때문에 스위스 어린이 도서상을 수상한 수상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으로는 우리가 아는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 꽤 많이 있죠. 네. 그 다음 반짝반짝 꼬마 공룡 디노.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공룡 디노가 커다란 침입자인 자기네 집을 빼앗은 침입자인 커다란 공룡을 조그만한 반짝이는 비늘로 그걸 물리치는 걸 보고 친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했던 작품이에요. 어, 제가 읽어주기는 아마 4번 정도 읽어준 것 같아요. 다른 책 읽어줄게 이래도 그거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6살짜리 친구들한테 4번 정도 읽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펭귄 마을 이야기. 이 펭귄 마을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제 펭귄 피트는 펭귄이 이 펭귄 피트의 이 작품은 뭐가 독특하냐면은 특히나 이 작가가 수채화 기법을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양인 같은 수묵화의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게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네, 언젠가 이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쯔와 신기한 돌은 그림책이 장르가 환상 그림책입니다. 네, 환상 그림책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것을 잡고 주제로 해서 환상 그림책이 탄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뚜렷하게 선악이 대립되고 있고, 넌센스가 나오는 등의 그런 것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로는 인간이나 초현실적인 존재, 그 다음에 현대 환상 그림책에 들어와서는 의인화된 동물이나 네, 무생물 등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 그림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섬에 사는 생쥐의 마쯔가 어느 날에 따뜻하고 빛나는 신기한 돌을 하나 줍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섬에는 연장자인 생쥐인 꼬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꼬불 할아버지가 마쯔에게 얘기하기를 섬에서 무엇인가를 얻었으면 섬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결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그림책이 두 가지 결말이 나오는 그림책은 이 그림책 처음 봤어요. 네. 여기에서 두 가지 결말이 나오는데, 행복한 결말은
쥐들은 그 꼬불 할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신기한 돌을 준 섬에게 감사하면서 보답을 잘 하였다는 이야기고요. 불행한 결말은 그 말은 무시하고 꼬불 할아버지가 했던 그 말들은 무시하고 쥐들이 서로 욕심을 내면서 굴을 심하게 파면서 그 반짝이 돌을 서로 갖겠다고 해서 섬이 결국은 무너졌고, 그거에 대해서 보온을 하겠다고 한 마츠와 꼬불 할아버지는 그들의 굴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네, 그림책의 구성의 특징을 보면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 글의 구성을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눈다면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발단과 전개까지는 두 이야기가 똑같아요. 동일한 이야기가 가다가 위기, 절정, 결말 부분에서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와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 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는 모두 행복하게 반짝이 돌을 신비한 반짝이 돌을 찾아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는 서로 욕심내다가 섬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 여기에 그림책의 판형이 세로로 긴 판형이거든요. 이 세로로 긴 판형이 강조하는 것은 섬이 높다 하는 것. 여기에 있는 섬이 높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넣자 하니 중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넣자 하니 두 개의 이야기를 넣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긴 판형을 선택하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마츠는 욕심을 버리고 보온을 실천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그림책 자체는 원서를 보게 되면은 독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경보호라는 이야기가 그림책 표지에 실려 있습니다. 네. 앞표지, 뒷표지 나와 있죠. 먼저 앞표지를 보면요. 색깔이 눈에 보이죠. 이 색깔은 푸른색을 쓰고 있는데요. 푸른색은 신비의 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마츠와 신기한 돌 이래서 이 신기한 돌이 신비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푸른색을 써서. 그리고 마츠가 지금 마츠의 그 모습을 보면은 마츠의 왼쪽 귀는 반 접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보면은 꼬리가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점이 이렇게 반씩 이렇게 무늬가 흰색, 검은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마츠입니다. 네. 그리고 뒷표지에 보면은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네. 자, 면지입니다. 면지에는 아까 꼬불 할아버지가 내용 제가 소개하면서 꼬불 할아버지가 섬에서 뭔가를 얻었으면 섬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마츠하고 다른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받았는 데 대한 보답으로 작은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두 만드는 작품입니다. 네, 다음 마츠와 신기한 돌 돼 있는 속표지가 나오고요. 자, 아까 제가 인물의 모습을 얘기했듯이 왼쪽 귀가 접혀져 있고 그리고 마츠가 반짝이는 신기한 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꼬리를 보니까 꼬리가 네,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점이 있는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죠. 네. 자, 여기 3, 4페이지입니다. 옛날에 바다 한가운데 이 섬이 우뚝 솟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로 판형으로 된 그림책은 세로로 길게 된 판형을 가진 그림책은 펼쳤을 때 텔레비전에 이렇게 펼쳐놨는 그 화면의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니까 와이드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처럼 아주 넓게 보이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우뚝 솟았다 하는 것을 이 세로 판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이 이렇게 섬을 그려놓고 있죠. 네, 섬에서
마쯔와 친구들이 여기서 살면서 먹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는 섬이 너무 고마운 존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느 날 마츠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다가 돌틈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그 반짝이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집에다 갖다 놨더니 그 반짝이는 것이 열도 나면서 빛도 나면서 그러더라.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귀에도 들어갔는데 꼬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섬이 이 돌의 주인은 섬이니 섬에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네, 꼭 보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꼬불 할아버지가 여러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은 마쯔예요. 그죠? 마쯔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이고요.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는 마쯔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들인 다른 생쥐들이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는 거죠. 예, 그 동물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쯔하고 모습을 보면은 마쯔랑 모습이 다르구나. 꼬리도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네. 우리 마쯔만 주인공인 마쯔만 저런 모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이들이 이 그림책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서요. 아이들은요 유심히 이런 거 그림까지 다 봐요.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얘가 맞지야 하고 대번 알아본다니까요. 어른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얘가 맞지야. 이 중에서 얘가 맞지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여기 봐봐. 귀도 이렇게 됐고 꼬리도 이렇게 다르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어머니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네. 중간에 여기 그림 보면 마쯔가 꼬불 할아버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데서 돌을 구해다가 그 놓았던 자리에다가 도로 예쁘게 장식해서 갖다 주고 깜깜한 겨울에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냈다. 그리고는 그게 고마워서 네 1년에 한 번씩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커다란 잔치를 벌였는데 함께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예쁜 돌도 만들고 밤에 날이 어두워지면 반짝이는 돌을 들고 섬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막 더 많이 갖겠다고 반짝이 돌을 더 많이 갖겠다고 섬을 많이 파재끼니까 섬에 중간에 붕괴하죠. 네, 그래서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마쯔가 여기 중간에 있죠. 네, 마쯔를 중심으로 마쯔가 벌써 돌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예쁘게 장식을 해서 자기가 가져왔던 그 자리에다가 그 돌을 갖다 넣어주죠. 네. 그래서 친구들은 마쯔가 얘기해준 그곳에 가서 살금살금 파서 보니까 반짝이는 돌이 많아서 친구들도 돌 하나씩을 가져오고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잘 기억해 놨다가 다른 곳에서 돌을 주워다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죠. 네. 생쥐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서로 모여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냈다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잔치를 하였다. 이러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추운 겨울날 춥고 어둡게 지내지도 않고 환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잘 지내게 되었다. 행복하게 지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는 자, 꼬불 할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많은 돌을 갖겠다고 굴을 파고 또 파죠. 네. 자,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위섬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졌어요. 곧이어 거센 파도가 몰려와 섬 위를 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무너지고 거기서 쓸고 지나가니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직 하나의 굴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자, 마쯔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다른 돌에다가 이렇게 예쁜 햇님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었죠. 작품을 만들어서 네. 고맙다는 인사로 하려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오직 이 섬에서는 이 굴 하나만 살아남아서 어떻게 됐어요? 꼬볼 할아버지와 마쯔는 살게 되었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마쯔와 신기한 돌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이 책을 7살짜리한테 읽어줬어요. 7살짜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기억을 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7살짜리한테 이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책이 양도 많아지고 이래서 좀 시간이 읽어주기 하는데 그림책 읽어주기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이래서 7살짜리한테 적당할 것 같아서 7살짜리한테 읽어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봤죠. 어떠니?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렇게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은 이렇게 된단다. 이래도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해봤죠. 네. 근데 애들이 되게 똑똑하게 이런 이야기가 비교됐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고 자기 의견들을 잘 말을 잘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좀 7살짜리가 맞나? 정말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꾸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무슨 이야기였니?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서 그렇게, 똑똑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집에서도 어머님들은 그냥 그림책 탁 읽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때? 이러면 엄마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 하면 정말 잘했다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는 그거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마츠와 신기한 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